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의 사연을 듣기만 했습니다. 뉴스나 드라마 속 이야기처럼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던 그 일들이 막상 제가 주인공이 되고 나니 인생이라는 게 정말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운 좋게 들어간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고 오랜 시간 사내 연애를 이어오다 결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누구에게나 칭찬을 받을 만큼 다정다감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 부모님 또한 남편을 무척이나 좋아해 주셨고 우리 결혼을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실 정도였습니다. 부모님 곁에서 남편의 진심 어린 배려를 느끼며 저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히 두 사람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사실 결혼 전 몇 번 방문한 시댁에서 시어머니의 따뜻한 환대도 받았고 그분과의 관계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바쁘게 사업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저와 남편이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죠. 저는 그저 남편과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며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나니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하나둘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께선 저에게 회사 운영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하신 이후부터는 그 부담감이 더욱 커졌죠. 그분의 제안이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남편과의 논의 끝에 열심히 노력해 보기로 했고 제 경력과 실력을 쌓아가며 어느 정도 성과도 보였죠. 하지만 그 성과가 오히려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전통 공예품 제작 회사는 과거에는 꽤나 탄탄한 기반을 갖춘 곳이었습니다. 지역 명물로 자리 잡은 고급 공예품들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국내외로 명성이 알려지기도 했죠. 그러나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후로 회사를 이끌 사람이 없어 경영 상태는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전통 공예품의 대중적인 인기가 시들해지고 유사한 대량 생산 제품들이 시장에 넘쳐나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감소하게 되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전통 방식으로 공예품을 제작하기 때문에 생산 과정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졌고 이 때문에 생산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함께 일하던 직원들 몇몇이 퇴사하면서 남아있는 경력자들은 일을 과중하게 맡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일의 질과 품질 관리가 전처럼 꼼꼼하지 못한 상태였죠. 주문 후 제대로 검사되지 않는 불량품이 납품되면서 기존 거래처에서도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홍보 전략이나 판매망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셨지만 경영이나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큰 진전을 이루지 못했죠. 더군다나 회사 운영 상황을 잘 모르는 친척들과 시어머니의 오랜 지인이 막연히 회사를 꾸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개선보다는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현재 회사가 처한 상황을 크게 걱정하게 되었고 사업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찾던 중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게 된 것이죠. 제가 하는 일도 있었고 처음엔 가족의 일을 한다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긴 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믿어주셨고 제게 도움을 끊임없이 요청을 해오셨죠. 남편 또한 뭐든 잘하는 저이니 시어머니를 도와 한시름 놓게끔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었고요. 어려운 길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요청을 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왕 하기로 한 건 제대로 해야겠다 마음을 먹죠.
제가 시어머니의 회사에 발을 들이게 된 이후 회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 주말마다 출근하며 전반적인 현황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방문한 날, 공예품 제작부터 납품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에 걸쳐 문제점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꼈죠. 먼저 제품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량품이 거래처로 납품되는 경우가 잦았고, 전통 공예품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브랜드 이미지나 홍보 전략이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회사의 예산 집행 내역이 엉성하여 자원 관리에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기획팀을 새로 꾸려 체계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죠. 기획팀에서 중점을 둔 부분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품질 관리 강화, 둘째는 내부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셋째는 새로운 마케팅 및 홍보 전략의 수립이었습니다. 먼저 품질 관리 측면에서 저는 제품마다 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공예품이 제작된 단계부터 출하될 때까지의 품질이 보증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 공정에서 검수 과정을 추가해 불량률을 최소화하려 했고, 주요 불량 원인을 분석해 해당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죠. 특히 손이 많이 가는 공정에서는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연수를 제공하며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보다 불량률이 30% 이상 감소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죠. 이로 인해 거래처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기존 고객사의 재주문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저는 그동안 오랜 시간 한 직무를 반복하며 피로가 누적된 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근무 평가와 피드백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성과에 따라 포상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죠.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 출근하는 것이 아닌 공예품 제작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각자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의 사기도 높아졌고 각 공정에서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려는 모습을 보여주며 업무 능률이 크게 향상되었죠. 가장 큰 변화는 마케팅과 홍보 전략을 도입한 것입니다. 기존의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가 지역 내에서만 명성이 알려진 것에 그쳤다면 저는 공예품에 담긴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브랜드 마케팅을 시작했죠. 전통 공예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광고물을 제작해 회사가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제품을 알리기 시작했으며 품질과 이야기를 담은 온라인 광고 캠페인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죠. 특히 해외에서 전통 공예품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고 외국어 자막을 포함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회사의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와 노력 끝에 회사는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기존 거래처뿐만 아니라 새로운 거래처에서도 주문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제가 새롭게 도입한 마케팅 전략 덕분에 소셜미디어에서 공예품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한 달 만에 매출이 50%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뿐 아니라 전국 단위의 공예품 전시회에서도 초청을 받게 되었고, 나아가 국제 전통 공예 박람회에서도 회사 제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죠. 불량품을 낮추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새로운 마케팅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회사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고 시어머니께서도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회사 일에 전념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오랜만에 시댁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시댁과는 오랫동안 교류가 없었던 남편의 형, 그러니까 저의 아주버니였습니다. 결혼할 때 잠깐 인사를 드린 이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그가 시댁을 방문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주버니는 시어머니와 거의 절연 상태라고 들었었거든요. 오랫동안 말이요. 아주버니는 지방에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고
이혼 후 오랜 시간 힘든 생활을 했다 하더군요. 최근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잡일을 전전하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이야기를 들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가족과 다시 소통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셨다는 사실에 기뻐하시며 환한 미소를 지으셨고, 남편 역시 오랜만에 형님을 뵈어 그런지 무척 반가워하는 눈치였죠. 그렇게 아주버니는 시댁 근처로 이사를 왔고 거의 매일 시댁에 드나드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오랜만에 가족 간의 만남을 자주 가질 수 있어 다들 좋은 분위기였죠. 아주버니도 갑작스럽게 바뀐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듯 보였고, 시어머니 또한 그런 아들을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결혼할 당시 얼핏 뵌 적밖에 없었던 저 역시 이제라도 가까운 곳에 계셔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는 아주버니가 생긴 것 같아 기뻤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버니와 시어머니 사이의 묘한 갈등이 또 드러나기 시작했죠. 어쩌면 둘 사이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미묘한 감정이 있었던 듯 했습니다. 아주버니가 이혼을 한 이유가 시어머니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지만 아주버니와 그 며느리 사이에서 지나치게 개입하시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끝에 결국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고 아주버니의 결혼 생활은 파탄으로 치닫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버니가 시댁에 자주 오게 되면서 그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시어머니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은연중에 드러나기도 했죠. 한 번은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며 어머니 덕에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하고 아주버니가 씁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잠시 굳은 표정을 지으셨다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도 그 자리에서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끼고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꿋꿋하게 밝은 표정을 유지하려 하셨지만 아주버니의 불만 섞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듯 했습니다. 아주버니는 당시 시어머니의 간섭이 결국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고 은근히 비난했지만 시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한 희생이라고 믿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생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죠. 이런 갈등은 앞으로 더 큰 문제로 이어질 듯 했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주버니와 시어머니가 오랜 시간의 갈등을 딛고 화해의 길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기대와는 달리 화해의 길은 쉽지가 않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아주버니와의 오랜 갈등이 해결되지 않자 은근슬쩍 저에게 이 문제를 맡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아주버니와 시간을 자주 보내드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마치 제가 아주버니의 전반적인 인생 상담사라도 되는 양 하나하나 챙겨주기를 바라시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본인은 한 발짝 물러나 계신 채 오로지 제가 나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길 기대하는 그 모습이 얄미울 정도였죠.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다정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라, 우리 큰아들이 요즘 마음이 많이 불편한가 봐. 아무래도 이혼하고 나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것 같아. 네가 좀 챙겨줘야겠다. 네가 시간 날 때마다 큰 아들이랑 같이 외식도 좀 하고 주말엔 좋은 데 가서 차도 마시고 좀 그래라. 즐겁게 해주면 애도 좀 밝아지지 않을까 싶어. 회사 일로 주말마다 밀린 업무를 처리하는 저였기에 주말엔 사실상 쉬는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의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주버니와 외식도 하고 휴일마다 즐겁게 해드리라는 요구를 뻔뻔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부드럽게 네가 우리 아들을 좀 살뜰히 챙겨주면 걔도 마음이 풀릴 것이고 나중엔 나랑도 화해할 수 있지 않겠니? 하고 말씀하시는 통에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는 또 저를 부르시더니 이번엔 아주 구체적인 요구를 하셨습니다. 며느라, 우리 아들이 혼자 있으니까 집안일 하느라 힘들겠지? 그러니까 네가 주중에 잠깐 들러서 청소도 좀 해주고 반찬을 좀 만들어서 갖다 주면 어떨까? 그놈이 아주 좋아할 거야. 식구가 이렇게 자기를 챙긴다고 하면 나나 네 남편은 좀 서먹하니까 못하지만 넌 할 수 있지 않니? 그리고 이런 건 며느리가 나서는 거란다. 살갑게 애교 있게 굴면서 우리 가족에 다시 화합될 수 있도록 네가 노력을 좀 해라. 어?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제가 아주버니 식사와 집안일까지 챙겨주기를 바라는 눈치였습니다. 저에게는 회사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집안일도 겨우겨우 해내는 형편이었는데도 시어머니는 그런 제 사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무리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매번 요구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주버니와 시어머니 간의 화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모든 부담을 저에게 떠넘기려 하셨죠. 사실 아주버니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오래전부터 깊게 뿌리박혀 있었고 제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저를 당연히 부려도 되는 사람처럼 여기시는 듯 했죠. 이 모든 요구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회사 일도 눈꽃을 새 없이 바쁜데 아주버니 인생까지 제가 챙겨야 한다니 더 이상은 참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제 힘듦을 토로했죠. 어머니, 저도 일하면서 힘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요즘 회사도 바빠진 거 아시잖아요. 제가 아주버니께 뭘 할 수 있나요? 어머니나 그 사람도 못하는데 제가 가장 쉽지 않은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 제게 더 이상 아주버니 말씀하시지 말아주세요. 일도 바쁘고 정신이 없다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시더니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 내가 너무하긴 했네. 그래 며느라. 이젠 그만 힘들자. 어? 이제 너 그만 바빠야지. 그래. 내가 너무 너를 부려먹은 것 같구나. 네 노력 덕에 다시 자리를 잡은 것도 맞고 그런데 어차피 너도 조금 있으면 임신할 나이잖아.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일하기 힘들 텐데 그 전에 빨리 우리 큰아들을 회사에 넣어놔야겠다. 너 관두기 전에 말이다. 네가 백업을 잘해줘. 뒤에서 말이야. 애 성격 건드리지 말고 조심조심. 알았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임신을 할 사람이라며 마치 제가 얼마 못 가 일을 내려놓을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시어머니 말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저의 노력과 헌신은 아무것도 아닌 양, 이제와 아주버니를 회사에 넣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담담히 하시는 모습이 참으로 뻔뻔하게 느껴졌습니다. 더 황당한 건 아주버니였습니다. 그동안 회사를 위해서 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그가 시어머니에게 회사 운영을 맡으면 자신도 화를 풀고 예전처럼 어머니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부터 제가 도와드린다고 약속한 일이었고 제 커리어와 시간, 노력이 가득 담긴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공을 아주버니에게 넘기겠다고 하셨고 남편도 이 결정을 받아들이라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형님이 어차피 우리 집 장남이고 회사도 가족 내에서 이어가야 할 일이잖아. 형님이 마음을 다잡고 회사를 맡게 되면 엄마랑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어? 남편은 시어머니의 의견을 지지하면서 오히려 가족 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 제가 이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제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조차 잊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제 커리어를 버리고 시어머니 회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온 시간을 모두 헛되이 만드는 듯한 말에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주버니가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죠. 나도 회사 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지. 재수씨가 내가 익숙해질 때까지만 계속해서 운영을 맡아주고 필요한 것들 다 챙겨주면 좋겠어. 그렇다고 대표처럼 행동은 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나한테 싹싹하게 굴어야 해요. 이 집에서도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는 제가 자신을 돕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대표 자리는 본인이 차지하고 저는 그저 회사의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부하 직원처럼 부리겠다는 식의 태도였죠. 시어머니도 이를 당연하게 여기시는 듯 그동안 회사 살리는데 열심히 해줬잖니. 네가 그런 식으로 우리 아들도 계속 잘 보필해주면 우리 회사가 더 잘 될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이름과 커리어를 언급하면서 아주버니를 돕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일일이 나열하시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회사에 일하면서 얻은 성과를 전부 아주버니의 공으로 돌리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마치 저는 그저 그들에게 이용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켜온 커리어는 그들에게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제 존재는 오직 그들의 필요에 의해 사용되고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치가 떨렸습니다. 가장 가슴 아프고 서운했던 지점은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 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그가 내뱉은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의 뻔뻔한 요구를 들어야 한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남편이 제게 비아냥거리듯 던진 말은 더욱 충격이었죠. 설마 그 회사를 네가 가질 줄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런 걸 기대했다면 김칫국 좀 마신 거 아니냐? 남편은 마치 제가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했다는 듯 제게 냉소 섞인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감정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쌓아온 시간과 노력은 무의미하게 여겨졌고 제가 바라던 믿음과 사랑은 허망한 착각에 불과했음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저를 그저 자신들의 편의에 맞춰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시어머니와 아주버니뿐만 아니라 남편조차도 제가 남이라는 사실을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 커리어와 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그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도구로만 여긴 그들의 모습이 낯설고 씁쓸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남편과 시댁은 제가 이룬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저 이용할 도구로 여기며 제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의 노력과 커리어를 남의 것처럼 치부하는 이 사람들과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음을 굳힌 저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이혼할 바에야 적어도 내 희생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제 모든 노력을 깎아내리던 남편에게서 최대한 많은 것을 빼앗아 와야만 그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찾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간 제가 회사 운영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 왔는지를 증명할 자료는 충분히 있었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했던 수많은 말들이 중요한 증거가 되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주버니를 챙기라며 했던 강압적인 요구는 명백히 저에게 가족애를 떠넘긴 것이었고 그 덕에 저는 제 노력과 헌신이 인정될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화합을 위해라며 시어머니는 제게 여러 요구를 강요했지만 이제 그 말들이 오히려 저에게 유리한 증거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을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정에서는 제가 그동안 시댁의 회사를 위해 쏟아부었던 노력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낮으로 헌신했고 결국엔 매출까지 크게 올려놓은 저의 성과가 명백히 인정되었죠. 그와 반대로 남편과 시댁의 사람들은 제 노력을 깔보며 모든 것을 아주버니에게 떠넘기려 했던 태도와 저를 가정에서 희생해야 하는 도구로만 취급한 모습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법원은 제가 남편에게서 상당한 금액의 재산을 분할받는 결정을 내렸고 그동안 받았던 심리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또한 추가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남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고 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헌신을 마침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혼 후 일에 집중하며 바쁘게 지내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혼한 이후 연락을 끊은 지 오래된 사람이었기에 다소 당황스러웠지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았죠.
남편은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니가 맡은 회사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기본적인 경영 지시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운영하던 아주버니는 주요 거래처와의 관계를 잇는 데 실패했고 그마저도 신뢰를 잃어 계속 거래처를 놓쳐갔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야, 정말 더 답답한 건 새로운 경쟁 업체가 생겼다는 거야. 그 업체 운영 방식을 봐서는 자기가 있을 때랑 너무 비슷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등장한 경쟁 업체가 회사의 핵심 경영 방식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그 회사의 홍보 전략이나 제품 품질 관리 방식이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의 방식과 놀랄 정도로 흡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회사가 저의 전략을 벤치마킹한 게 틀림없다고 분개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누가 자료 빼돌린 거 아니야? 그는 억울한 듯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경쟁 업체의 등장으로 시어머니 회사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남은 거래처마저 그쪽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버니가 방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며 내부적인 문제를 방치하는 사이 외부에서도 회사의 입지가 무너져가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나마 남아있던 거래처마저 경쟁 업체로 옮겨가면서 회사는 거의 문을 닫을 지경에 놓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진심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야, 자기가 그 회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이제 알겠어. 엄마도 너를 놓친 걸 후회하고 계셔. 정이 있었던 회사니까 이번에 한 번만 다시 와서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는 제게 돌아와 달라고 사정하며 제가 있었던 시절이 얼마나 회사에 필요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내내 저에게 쏟아졌던 냉소와 경멸이 떠오르면서도 이제 와서 도움을 청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남편의 다급한 전화를 들으며 저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죠. 그가 제게 법적 대응을 이야기하는 모습에 비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법적 대응 좋아하네. 법적 대응은 우리 이혼 때 이미 했고, 근데 어쩌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니까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지 않겠어? 나도 네 엄마 회사 운영할 때 꽤 재밌었었거든? 지금은 내 결에 딱 맞는 회사 하나 차렸어. 네가 말하는 그 경쟁업체 땡땡 회사 아니야? 그 회사 대표가 바로 우리 언니야. 역시 가족은 배신하지 않더라. 니네 집구석처럼. 언니가 투자해서 회사 하나 세웠거든? 남편이 할 말을 잃고 어리둥절해하는 것을 느끼며 이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어? 놀랐나 보네.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좀 떨궈주긴 할게. 그거라도 받아서 기생해봐. 뭐 그 회사가 얼마나 더 갈진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힘들면 우리 밑으로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겠네? 어때? 그냥 우리가 먹어줄까? 말을 마친 저는 차갑게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의 다급하고 절박한 목소리도 그가 던진 어설픈 후의 말들도 이젠 더 이상 제게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팽개치듯 끊어낸 이 통화는 제게는 철저한 복수의 마침표였죠. 이혼 후 저는 언니의 투자를 받아 새로운 회사를 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를 과소평가하고 이용만 하던 그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 제 실력과 저만의 방식으로 새 출발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덕분에 거래처에서도 제 경력을 높이 사주었고 특히 제가 운영하던 시절부터 저를 지켜봐 오던 고객사들은 신뢰를 잃지 않은 채 제게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들 중 저를 믿어준 사람들은 모두 제 곁으로 와주었고 그렇게 우리 회사는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 후로도 그들은 여러 번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업이 끝없이 추락하자 이제는 저를 되찾으려는 듯한 연락과 방문이 끊이지 않았죠. 남편과 시어머니, 심지어 아주버니까지 제게 와서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변명과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설득하려 할 때마다 냉담하게 무시했고 그들이 회사를 찾아올 때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회사 경비가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을 창밖으로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죠. 결국 시어머니 회사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버니의 무능한 경영이 회사 전체를 휘청거리게 만들었고 몇 번의 실패가 쌓이자 회사는 그야말로 회생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죠. 그때서야 그들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회사를 팔겠다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손을 내밀며 회사를 맡아달라고 했지만 저는 그 제안을 가볍게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미쳤나 봐. 농담으로 한 말을 진심으로 들은 거야? 그거 먹었다가 체하면 어쩌려고. 싫어요. 제대로 망한 거 축하해요. 제 말을 들은 그들의 얼굴에 당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저는 그들을 뒤로한 채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그들과의 인연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과거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지금 저는 오로지 저의 일과 삶에 집중하며 제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에 몰두하며 회사는 더 커져갔고 그 과정에서 믿음직스럽고 진심으로 제게 마음을 주는 좋은 사람도 만났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제 곁에 계속 함께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누군가의 배신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로지 저 자신을 위해 선택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이 저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